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2부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 대학감리회의 농촌 선교사 제도를 마련하는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경 여사는 아까 우리 총무님 인사 말씀하신 걸로 가능하고요. 먼저 첫 번째 발제는 감신대에서 선교신학을 가르치시는 장성배 교수님께서 기독교 대학감리회의 농촌 선교사 제도 적용을 위한 한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일인 줄 모르고요. 그냥 늘 저희 모였던 대로 발제 안 하라고 그러는 줄 알고 준비했었는데, 네, 하여튼 뭐 책임을 가지고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은도 목사님 또 농촌선교훈련원하고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논문 쓸 때 찾아가서 배우고 한 것이 2년이 되어서 계속 관계가 되었었고요. 최근에는 그 농촌선교 매뉴얼 만들어 보자고 해서 한 1년 동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차은도 목사님께서 그 농촌 선교사 제도를 좀 우리 교리와 장정안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 어떤 제안을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셔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통하다 보면 또 고민놀이 통하겠습니다만 당장 이번에 그 장정 개정까지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또 2년이라는 기회가 또 주어졌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가는 말 속에서는 뭐 너무도 잘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글을 이렇게 정밀하게 쓰지는 않았고요. 그냥 흐름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들만 한번 써봤습니다. 뭐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 것, 그리고 농촌의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 특히 도시, 농촌도시, 지방도시의 소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교회 목회나 선교 제도도 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마 면밀하게 체크하고 준비해 나가야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저한테 요청된 것이 이제 농촌 선교사 제도의 도입 가능성에 대한 어떤 방향 모색입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농어촌 선교사라고 표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농산어촌 선교사도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열려있는 상태로 이야기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농촌 선교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전제 조건을 먼저 생각해봤습니다. 한 제도를 도입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교단의 교리와 장정안에 하나의 그 제도가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꼽아본다면 한 4가지 정도는 좀 점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제도를 집어넣을 때 그 제도가 분명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필요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쉽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보는데 일단 이번 교리와 장정은 아니고 다음번이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 1, 2, 3 정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1, 2, 3을 한 1, 2년 해본 후에 효과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거 된다. 그렇게 하면 좋다. 좋은 결과가 있겠다 하는 것이 효과성이 확인된다면 그 다음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지속 가능한 모습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 속에서 위의 검토 요소들에 대해서 첫 번째 분명한 목적과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마 다 동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농촌이 다시 선교지가 되었고요. 우리 선교 초기에 농촌 계몽운동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거기에 교회가 정착하게 되고 그 교회들이 또 농촌 전체를 바라보고 도시를 바라보면서 농목 활동을 하고 생명운동을 했던 것들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농촌 환경들이 만들어지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우리들의 활동들이 운동성이 상실되어 가는 문제들, 또 고령화의 문제, 다문화화되는 문제, 또 지방 소멸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새로운 접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 가지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그 농어촌 선교사라고 얘기한다면 농어촌의 개교의 목회보다는 조금 더 농촌 전체를 묶어주고 또 도시와 연결해주고 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들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잘 글쓰기를 통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장정 개정 실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장정 개정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각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특별히 요즘에 교단에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 목회자 생활비라든지 또 사역비 그리고 또 응급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플러스한다면 쉽지 않은 그런 어떤 그 과제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농촌 안에서도 이미 우리 해외 선교사들은 그냥 거의 그 빈 공간에다가 그림 그리듯이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기 농촌 목회라는 것은 이미 농촌 목회자들이 있고 지금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잡 디스크립션이 분명히 정리가 돼서 역할이 나눠지고 협력적으로 만들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많은 그런 협력적인 논의가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1차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 것이죠. 그래서 대안 1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험적으로 그냥 뭐 저희가 이제 교례장정의 명기가 되진 않더라도 한번 이름을 불러보는 거죠. 한시적으로 선교사라고 이름을 좀 불러보고 사인을 주는 사람들을 몇 명을 선정해서 아까도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하셨지만 한두 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에 뭐 두세 명, 네 명 정도를 선교사로 한 1년 정도 우리가 좀 그토록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좀 해보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서 그 활동 결과를 평가하면서 효과성을 확인하겠죠. 된다.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그러한 제안을 교단에 올리면 어떨까. 두 번째 대안으로는 농촌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모여서 케어하고 돌보는 그런 일들이 메인이었다면 조금 더 선교적 교회 형태로 좀 전환시키고 교회들이 그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는 거죠. 그랬을 때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뜻이 있는 농촌 교회들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연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1, 2년간 보다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본 후에 그 효과성을 평가하고 공투에 제안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써봤습니다. 세 번째 대안은 농촌 선교 훈련원이 이미 있고요. 거기에 훈련 프로그램을 덧입혀서 농촌교회 목회자들 훈련 프로그램, 또 통신도 훈련 프로그램을 한번 시도하고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목적을 가지고 1, 2년 정도 활동을 해보도록 하고 그것을 평가해서 효과성을 확인한 후에 제안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그냥 세 개를 다 하면 어떨까 한꺼번에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 외에 어떤 그 현장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논의는 빈칸으로 놨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전문가들이 오셔서 또 코멘트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얼개만 좀 하고 좋은 실험적 대안이 결정되어서 결실에 이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발걸음에 대한 것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과 질문을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